당신의 내일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한 표 그려낸 미래를 위한 선거. 네, 자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연구소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경남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드렸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박완수 후보를 약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던 결과였고요.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많이 좀 활용을 하셨죠. 네, 저도 뭐 계속 반복해서 인용해서 네.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뭐 경남지사 선거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뜨겁다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핫한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이 두 지사 후보를 만났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아시고 이제 오셨는데 김경수 후보에게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 조심.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착시가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샤이 보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부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몸 조심.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박완수 후보는 오늘 제가 아침에 뵀었는데 예, 한마디로 화안 내시던가요? 그럴 리가 없다. 예, 현장을 다녀보니까 다들 박완수 후보 지지해 주시면서 이번엔 될 거라고 격려해 주시더라.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MBC 경남이 좀 야속하다는 눈빛을 좀 보내줬고 네, 약간의 불만을 좀 뜻을 또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이상훈 기자는 네. 또 현장을 뛰니까 네. 많은 분들 만나시잖아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여기저기서 네. 얘기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어요? 이게 나가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기 전 이틀 전부터 결과 좀 조금만 달라. 그렇죠. 조금만 알려달라. 굉장히 이런 중요하죠. 분들도 많았고 예. 크게는 둘로 나뉘었거든요. 이제 MBC 경남이 꼼꼼하게 설계를 한 것 같다. 예. 결과가 예. 또 어떤 반대쪽에서는 MBC가 그럴 줄 알았다. 또 편파적이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의 농담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가 나가도 항상 그런 예, 그렇죠. 양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현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론조사는 예. 질문도 다 보고 했는데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인 ARS 조사 여론조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여론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직전까지 6주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MBC 경남 여론조사. 이번에는 창원시장과 진주시장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해 드릴 건데요. 진주 시민분들은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창원시장의 여론조사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상훈 기자. 네. 예. 저희가 이제 창원시장 6월 3일에 이제 창원시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송순호 후보 36.4, 국민의힘의 강기윤 후보는 38.1%. 두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심규탁 2.9, 개혁신당의 강명상 후보는 5%, 그 외가 3.8%로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창원시장의 선택 기준이 뭔지도 네. 물어봤습니다. 정책과 공약이 23.9%로 가장 많았고요. 소속 정당 22.8, 이외에 지역 발전 기여 가능성 등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창원의 우선 과제를 좀 물어봤는데 청년 유출 방지 그리고 100만 인구 회복 등 인구 감소 대응이 30%로 가장 많았고요. 창원 국가산단 고도화 그리고 제2국가산단 추진이 18.3%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NC 연고지에 대해서 좀 창원시 입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습니다. NC가 창원에 남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49.6%로 절반 가까이 나왔고요. 또 NC 판단에 맡겨야 된다 33.9%였습니다. 네. 자, 이번 여론조사는 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했고요. 창원에 사는 이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상 뭐 2파전 이렇게 보이고 보니까 창원시민대상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가 38.1%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송순호 후보가 36.4%. 그러니까 지지도 차이가 불과 1.7%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어찌 그렇죠. 보면. 예.
자 그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처음에 딱 보시고? 저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팠거든요. 예. 파다가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번 여론사 결과를 가지고 누가 우세다, 누가 예. 열세다 이렇게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만큼 과거하고 비춰봤을 때 창원시장이 민주당한테 결코 유리한 어떤 위치는 아니거든요. 창원시 예.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경남지사 그 여론사도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나왔던 것처럼 창원시 자체가 뭐 민주당 성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기대감이나 네.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민주당이 해볼 만한 선거가 돼 있는 건 맞다. 다만 어느 쪽이 앞선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도지사 여론조사 결과와는 약간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일단 창원시장으로 들어가 보니 그리고 개혁신당의 강명상 후보가 좀 눈에 띄거든요. 5% 정도를 받았어요. 네네. 예, 예. 그러므로 좀 눈에 띄고 30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10% 정도가 지금 모른다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일반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됩니까? ARS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응답이 한 10% 정도 잡히고요. 네네. 안팎으로 잡히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한 20% 예. 정도 잡힙니다. 20% 정도가 조사의 면접에서. 특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전화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게 어떤 그 인공지능이나 기계하고 다른 거거든요. 예. 여론사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직접 매정하게 그걸 끊지를 네. 못해요. 네, 네. 그리고 전화를 돌릴 때 보통의 경우에는 ARS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내가 응답을 해야 그때부터 그렇죠. 조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이 연락을 해서 거기 포집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래도 층이 조금 더 넓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무응답층이나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층들을 전화 면접 조사는 조금 더 많이 포집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ARS는 그런 게 조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10% 정도로 좀 적게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한 60% 정도 안팎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응답, 지지율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 면으로는 ARS 조사가 어찌 보면 더 정확도가 높다고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무응답층 없음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의 그 무응답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또 있어가지고 그걸 좀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이번에 그 나왔던 그 여론조사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죠.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화 면접으로 KBS 창원이 했습니다. 그게 15일하고 16일 이틀 동안 했거든요. 예. 송순호 후보 26%, 강기훈 후보 16%, 이제 10% 포인트 차이였는데 저희 조사 결과는 차이가 좀 있죠. 저희는 이제 오차범위 내에 좀 있는 있었는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이게 특히 이제 지지 후보가 없다랑 또 모름 이 응답이 한 52%나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차이점이 뭐냐면 역시나 MBC 경남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또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라고 했는데 네. KBS 창원 여론조사는 직전에 직함만 넣었습니다. 경력.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강기훈 19대 21대 국회의원, 또 전 국회의원, 송순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강명상 현 365 병원장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명이 나머지 후보들은 좀 적용이 안 된 아하. 상황이고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더라도 부동층이 너무 많은데요. 50이면? 예,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부동층이 나온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50%가 넘는 부동층이 나온다고 하는 건 예.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네. 보통 최근에 그 전화면접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부동층이 한 20% 후반 정도 잡힙니다. 예. 그게 거의 2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KBS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38%, 네. 국민의힘이 26%,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26%나 나왔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창원시에서 조사하면 이렇게 숫자는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조금 더 우세한 지역이라고 감안해서 볼 때
국민의힘에 매우 화가 나 있다. 음.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이 절윤하지 못하는 것, 국민의힘 내부 갈등, 여기에다 공천 잡음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의힘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국민의힘 말고 다른 정당 후보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는 층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나는 싫어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화가 나가지고 싫어 나 보기도 싫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장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원래 있는 그 성난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맞아요. 점점 차분해지고. 예. 자, 그럼 이번엔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생각하시게 될 경우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그 당일날도 결정을 못해서 투표함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경우가 그것도 꽤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보면 그런 층들이 이제 잡히곤 하는데요. 예. 뭐 사실 여론조사가 100%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만 전까지 최종 네. 후보를 결정하는 사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조사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에서 50% 넘는 이 무당층이나 무응답층이 앞으로 몇 %까지 줄어드는지 그렇죠. 요걸 한번 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후보가 실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 있죠. 예. 그런 요소도 있을 수가 있고 신중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야말로 창원시장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선거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데 실제 창원 시민들의 마음은 정말 어떨까 저희 민심 추적단이 마산 어시장을 좀 다녀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사장님 여기서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우리 한 50년 했어요. 정말 여기서만? 의성 토비기. 아 진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몰라. 이 사람은? 그 사람도 몰라. 사실 우리는 모를 모르는데 아 보기는 봤는데 모르겠어. 이름 관심이 없어서. 지금 하나 안 찾았는데 여기는 시장에 누가 노는 것도 모르는데 진짜. 정치인들은 자기들 포 찍을 때 찍어달라고만 오지 딱 끝나고 나면 안 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잘 안 와요. 창원시장 1년 동안 없었던 거.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냥 감각이었고 그렇습니다. 말은 안 하시대 예전보다. 별로 그렇게 썩 땅 댕기는 그런 지방선거는 아니라고 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많이 뽑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좀 어때요, 약간 분위기? 잘하든 못하든 국민당이다. 왜요? 국민의당 다 정들이 짓들어서 국민 못 뛰라. 지금은 안 된다. 젊은 아들이 그러대 엄마 지금 젊은 잘해 이래서도 내가 보는 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투표는 매번 하세요. 투표해야지. 그래야 나라가 살지. 근데 투표를 해도 약간 시장 뽑아도 별로 바뀌는 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뭘 해준다 이러면은 지키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짓는데도 이거 빨리빨리 이게 운영에 돈이 없대요. 자꾸 미루고 그래갖고 5년 만에 아마 지었을걸요. 그래서 안 믿어요. 믿기도 힘들어요. 5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때요? 3분의 1도 안 되지 뭐 10분의 1도 안 되겠다. 다 그래. 우리 마산 의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재래시장은 죽는다고 보면 돼. 있고 오늘 어시장이 다 있다 했는데 그 시절이 이제 지났어요. 마산이 어렵잖아요 지금. 그죠? 네. 창원이 시장이 창원으로 가서 마산이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죽었고. 마산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질까요? 아무래도 롯데백화점이 뭐라도 들어왔으면은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이쪽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하면 활기가 차겠지. 그죠? 시장 사람들도 자기네 장사하니까 좋고 재밌고. 재밌죠. 사람들 있으면 그 판다고 재밌죠. 좀 맞아. 드릴까요, 아니? 전기가 요거는 2만 원, 3마리 2만 원, 4마리 2만 원. 5만 원. 3단계. 상인분들 그 전반적인 그 표정과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심드렁하시네요, 그죠? 네,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 경우도 좀 많아서, 예, 그래서 아까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없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 자, 근데 투표를 하시겠냐 이렇게 창원 시민들께 의향을 물어봤더니 83% 시민들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자 정보 있잖아요. 이상훈 기자가 누군지.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셨죠. 네, 봅시다. 그렇습니다. 먼저 기호 1번이 되겠죠. 송순호 후보 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고요. 도당위원장도 했습니다. 합천이 고향이고 마산 시의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가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는데 이후에 2014년에 가장 이름을 알리게 됐었는데 홍준표 전 도지사 때 이 무상급식 중단하겠다고 해서 도민들하고 갈등이 좀 컸었잖아요. 그때 이 도지사를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보자 이렇게 네. 해서 이름을 많이 알렸었습니다. 그리고 네. 2017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2024년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명직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지냈고요. 국회의원 2번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국회의원을 도전을 했고 2008년, 16년, 19년에는 각각 이 민주당, 노동당 그리고 정의당, 또 정의당 여영구 후보까지 이렇게 3명의 패배를 했고 2번은 당선이 됐고 특이사항은 재산이 저보다 무척 많다는 점.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으로 유명하죠. 예. 우리 강기훈 후보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송순호, 강기훈 이 두 분 모두 창원시에 출마하는 거 처음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후보가 맞대결을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 두 후보는 그럼 전혀 접점은 없는 것인가? 실제로 없나요? 네, 뭐 시의원, 도의원도 그렇고요. 또 강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네. 그 창원시장 도전 의사 있었는데 그때 공천을 못 받았었고요. 예, 또 송순호 후보는 8번째 선거고 강 후보 같은 경우는 9번째 선거인데 이 선거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겹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달랐기 때문에. 네, 네. 특히 그렇고 송순호 후보 같은 경우는 내서에서 주민자치활동부터 많이 시작을 했고 강기훈 후보는 성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송순호 후보는 주로 내서읍, 강기훈 후보는 성산구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셨고, 자 그러면 권역별로 누가 얼마나 네. 더 지지를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산 합포구를 먼저 보면은 예.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이게 벌이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없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회원구가 이제 내서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성산 의창 여기에서는 강기훈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 근데 둘 다 보면은 이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진해에서만 송순호 후보가 한 10.7% 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네, 네. 요것만 이 샘플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지역구의 샘플이 몇 개인지를 예. 봐야 되는데 오차 범위 밖에 있고 특이한 점은 진해구는 이 조국혁신당 심규탁 후보 지지율도 한 7.2%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높게 좀 나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가 방금 43.1%가 나왔으니까 네. 요 두 개, 그러니까 법여권을 합하게 되면 네. 50%가 일단 넘는 네. 법여권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 그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유권자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성산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세가 더 강한 것으로 예. 일단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마산, 창원, 진해가 이렇게 합한 게 한 16년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심은 이렇게 확실히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 그 캐스팅 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역별로 보게 되면 글쎄요, 그런 권역이 좀 있을까요? 그런 아무래도 역할을 유권자가 할수 있는? 많은 유권자가 많은 그렇죠. 곳이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예, 창원시 지역.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산하고 의창이 그렇죠. 합하면 인구가 유권자 비중으로 한 4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1, 2%를 어떤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한 4, 5%, 6%에 맞먹는 그렇죠.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성산 의창이 어느 정도 후보 지지율을 보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성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진보의 메카로도 불리기도 하고 그 노회찬 의원이 또 당선된 지역이기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게 그 여론조사를 할 때 ARS 조사의 경우에 이제 전화면접 조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ARS 조사를 돌릴 때 한창 이제 직장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시간대 잘 표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이제 그런 층들이 조금 포집이 덜 됐을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층이 일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지지율 격차가 나는 것은 네. 창원 의창 쪽에서 지금 그 강기훈 후보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송순호 후보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저는 진해하고 성산이 캐스팅 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진해와 성산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 진해 같은 경우는 투표율은 기본적으로 좀 5개 구 중에 제일 낮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좀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성산구가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정치 1번지기도 하지만 강기훈 후보가 주로 활동했던 맞습니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큼 민주당이 표를 확보하느냐가 예. 관건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근데 정치는 인지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지도가 깡패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인지도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가 잠깐 거기에 한계가 자기는 좀 있다, 본인도 있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그 인터뷰도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강기훈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2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렇죠. 해서 약간 인지도가 조금 송순호 후보는 좀 앞서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그런 부분 좀 가져가시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지역구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 강기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진해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훨씬 더 높다고 했잖아요. 네. 진해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께서 전에 얘기하신 거가 뭐냐면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좌우하게 돼 있다. 예,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 송순호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이렇게 끌어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원래 바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창원시장이 민주당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은 모를까. 예. 민주당 출신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원에서도 얼마든지 민주당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치의 풍향계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시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풍토가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지도라든가 공약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은요, 이 약간 좀 투표율하고 연동해 봤을 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그게 한 36%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거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예,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떠냐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 25.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1.1을 합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 대통령 평가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네.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게 82.6%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91.4%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반면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층은 81.6%만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층이 민주당 지지율하고 연동이 되고 그리고 그 층이 반드시 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하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 그리고 투표 적극 투표층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홍남표 창원시장이 시장직을 잃었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1년 반 가까이 공석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창원시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시장의 공석의 그 문제가 굉장히 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없었던 1년 반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리를 비웠던 재판 때문에 비울 수밖에 없었던 그 기간 그리고 그 후에 이 큰 대형 사업들이 좌초가 되거나 그냥 멈춰져 있는 예. 아무도 근데 신경 안 쓰고 있는 예.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같이 일했던 뭐 측근들 뭐 특보라든지 뭐 부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의 행보도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예. 마이너스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창원시장 선거에 뭐 다른 또 변수가 좀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변수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근데 지금 이제 기존의 현 창원시장의 어떤 공백기라든가 예. 이거는 심판 여론이라고 하고 가까울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캠페인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어떻게 새로운 후보가 그걸 적절하게 방어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현재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양 후보가 어떻게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지지 양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저희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 모 후보에 대한 투서와 제보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나중에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뉴스태틱을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자, 알겠습니다. 그 창원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요. 오늘 못 다룬 창원시의 현안 또 뭐 여론조사를 또 앞으로 저희가 2차 여론조사를 또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